소유보다 이용, 자동차 금융상품, 리스에 대해서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차량을 이용한다고 치면 직접 신차를 구매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중고차를 사는 방안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리스입니다. 차량을 임대하는 그런 장기 렌트의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법 각각 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차를 실제로 구매하는 것과 리스 두 가지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사가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네.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이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사용료라던가 이자라던가 리스료를 그 리스사에게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래서 리스는 금융이랑 임대차의 장점을 결합시킨 자동차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에 대한 계약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고객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스차를 반납을 해도 되고요. 네. 내가 그대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인수를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차를 구매를 하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차를 구입을 할 때는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의 명의가 내가 맞죠.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리스로 구입을 할 때는 캐피탈사가 이제 명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신차를 구입을 할 때는 명의가 나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라던가 자동차세라던가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리스의 경우에는 이런 세금의 납부 의무가 없고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재산이 많으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없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관련 보험료는 내가 납부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운전을 하다가 리스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험료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차를 구입하는 것과 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확실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신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라든지 세금을 낼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스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초기 비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리스는 월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비만 내면 되니까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가장 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유지비도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차를 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되지만 우리가 차를 타면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아야 되고요. 맞죠. 네.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차량 유지를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스비에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자동차를 직접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유지비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차량을 좀 자유롭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리스 계약이 그 기간이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예요. 네네.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차량을 반납을 하고 내가 또 다른 차량을 다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에서 5년 주기마다 좀 차량을 바꿔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 계약 기간 전에 내가 해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위약금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위약금을 물기 싫다고 하면 리스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 승계를 하는 과정이 조금은 약간 잡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곳, 신뢰할 만한 곳을 중간에 끼고 승계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리스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법인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때 월별 리스료는 어떤 방식으로 좀 측정이 될까요? 네, 월별 리스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개념들을 알아야 네. 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리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가 있고 운용 리스가 있는데요.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부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차값에 대해서 좀 나눠서 리스료를 매월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운용 리스의 리스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납금, 보증금, 잔존가치, 리스 이용금액 그리고 유예금 이 5가지 개념을 좀 알면 좋은데 네. 이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선납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먼저 돈을 낸다라는 의미예요. 미리 리스료를 좀 일정 부분 한 번에 납부를 해가지고 월 리스료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미리 선납금을 내고 월 리스료를 낮추면 리스료를 낮추는 데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리스료는 최초에 이제
그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맞아요. 네.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선납금을 내게 되면 이 장점은 약간은 조금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증금이에요. 미리 좀 보증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리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증금의 한도도 정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보증금을 좀 많이 내게 되면 리스료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잔존 가치가 리스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잔존 가치는 계약 만료, 그 리스 차량을 내가 딱 리스 계약을 하고 계약을 네. 만료되는 시점에 이 차량의 가치를 잔존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스의 잔존가는 뭐 차량의 종류라던가 연식이라던가 뭐 주행 거리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신차일수록 주행거리가 낮고 차량의 상태도 굉장히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도 잔존 가치가 높아집니다. 높죠. 그래서 높게 측정이 되는데요. 네. 이 차값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을 리스료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잔존가가 높을수록 월 리스료가 낮아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좀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차량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3년 뒤에 이 차의 잔존 가치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리스료를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4천만 원짜리 차인데 3년 뒤에 1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리스료로 납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운용 리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본 건데요. 네. 선납금, 보증금, 잔존가치, 리스 이용 금액에 따라서도 리스료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시를 해줬던 게 유예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유예금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유예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일부 금액을 유예를 한 다음에 계약 만료 시점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네. 제가 앞서서 선납금은 미리 돈을 납부를 한 다음에 네. 월 리스료를 낮추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유예금 같은 경우에는 돈은 내지는 않고 나중에 이 유예금을 한 번에 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유예금도 일정 금액을 유예를 했기 때문에 선납금과 마찬가지로 월 리스료를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리스를 해주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거를 약간 마케팅 수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유예금을 빼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에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내면 저렴하게 외제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라던가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예금을 높여가지고 리스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결국에는 이 유예금을 리스를 반납하는 그 시점에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그 목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대출해야 되는 되죠. 상황이 네.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운용 리스의 경우에는 주행 거리를 최초에 이제 설정을 하게 돼요. 이 주행 거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 초과된 거리만큼 또 초과 비용도 함께 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행거리가 좀 설정이 될 때 이 주행거리 자체는 좀 길게 설정이 되는 편인가요? 이거는 리스사와 함께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내가 뭐 1년에 얼마 정도 타겠다 이런 것들을 대략 예측해가지고 미리 계약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과가 된다면 초과 금액을 좀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유예금에 대해서도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월 리스료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리스의 경우에는 저도 들어봤지만 개인보다는 법인 쪽에서 맞아요.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인 리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85% 이상이 법인이고 네. 나머지가 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우리가 네. 한창 몇 년 전에 그 차량용 반도체가 대란이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차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뭐 최소 9개월에서 많게는 뭐 30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자동차 반도체 한파 대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출고 차량의 그 시기가 너무나도 늦어지다 보니까 네. 중고차 업계가 반사수혜를 누렸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을 좀 빠르게 받기 위해서 장기 렌탈이라던가 리스 수요도 그 당시에 좀 급격하게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조금 예외였고요. 지금은 여전히 개인들은 차량을 이용을 하는 목적보다는 소유욕이 조금 더 강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고급차라던가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차량에 대한 소유욕도 높기 때문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리스에 대한 비중이 좀 작고 법인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네. 법인이 많을까요? 자,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타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차를 사서 초기 비용을 높이는 것보다는 리스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그 초기 비용의 부담을 줄인 대신에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은 리스로 업무용 차량을 임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인 네. 것 같아요.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업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 비용을 연간 1,500만 원까지 경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스비를 경비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매출액에서 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들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의 비중이 좀 더 많았던 거네요. 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비용을 높이는 것보다 차량 구입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절세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법인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차량을 임대하는 건 리스도 있지만 장기 렌트도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뭐 리스가 더 장점이 있나요?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장기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자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번호판에서 약간은 차이가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렌트를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번호판에 하, 허, 호가 맞아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에 하호가 있으면 이거는 렌트카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리스의 경우에는 렌터카처럼 지정된 번호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번호판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리스로 구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신차로 구매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은 장기 렌트와 리스의 차이는 이게 부채냐 부채가 아니냐의 차이점으로 이제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렌트도 그렇고 리스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이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월 차량 이용료를 낸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네. 렌트는 단순히 진짜 이용료를 내는 개념이라고 하면 리스는 좀 대출금을 갚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사가 차량 이용자의 신용을 빌려서 차량을 구매한 다음에 이거를 임대하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리스를 설명했을 때 리스는 자동차 금융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리스를 실행한 만큼 이게 결국에는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스를 하게 되면 1금융권에서는 이거를 약간은 좀 악성부채로 보는 경우도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1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좀 리스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리스는 대출금을 갚는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료를 미납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렌트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가 구입을 한 차량을 내가 임대받아가지고 이용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별다른 신용등급이라던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리스와 장기 렌탈의 차이는 이게 부채냐, 부채가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이제 내가 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내가 리스를 이용한 기간만큼 보험금을 내가 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경력이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험도 렌트 회사가 내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뭐 3년, 5년 동안 운전을 했어도 그만큼의 가입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신에 이제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렌트 회사가 내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 할증이 붙지 않지만 대신에 좀 부담금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기 렌트와 리스도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신용등급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리스는 자동차 금융상품이다라는 점을 잘 인식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리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알아봤던 것 같은데 혹시 뭐 단점은 따로 없을까요?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뭐 유예금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네. 월 납부료가 낮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결국에 좋은 차를 나중에는 좀 싸게 탄다 이런 그래가지고 느낌으로요. 나중에는 네. 그렇게 좀 대출을 갚으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카푸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인수를 해도 되고 반납을 해도 맞아요.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리스 금액을 말씀드릴 때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리스 계약 이후에 반납을 할 거라면 네. 잔존 가치가 높은 것이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좋은 차를 리스 기간 동안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리스 계약 이후에 인수를 하게 될 거라면 잔존 가치가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에는 잔존 가치가 낮아야 내가 나중에 인수했을 때 좀 부담금, 함께 내야 되는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리스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리스가 뭐 차량을 대여하는 건 아실 텐데 어떤 식으로 대여를 하고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실생활에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쉬운 이슈 2부에서는요, 읽어주기 2부에서는 소유보다 이용, 자동차 금융상품으로 불리고 있는 리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1부와 2부 시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